세션에서는 아마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많이들 조시는 것도 찾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데모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디테일하게 이게 어떻게 돈다든지 이런 거는 안 물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최현우 대리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뵙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클라우드 로드맵 중에서 현재 바로 판매가 가능하신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3단계로 로드맵을 잡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후지츠 하드웨어라든지 기타 등등의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온프레미스를 제한을 하고, 고객을 클라우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추가로 제한하실 수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오늘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는 점은 데모를 보시면서 저 부분을 이렇게 제한을 해서 우리 고객을 조금씩이라도 클라우드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스택하고 조금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에는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운영 체제들,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보안 관련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그 중에 지금 당장에 판매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데모로 보여드릴 제품은 3가지입니다. 앱제로라는 제품, 그리고 앱솔루트의 컴퓨트레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플렉스 CDI라는 제품을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픈플렉스 CDI라는 제품은 기존에 한 14년 전부터 국내에 도입이 돼서 이미 많이 쓰셨던 어떤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부팅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기반의 데스크탑 운영 혹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운영, 그리고 더 심플하게는 무인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는 패키지 솔루션 혹은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VDI라는 부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VDI가 가지는 장점은 모두 수용하고, 그리고 VDI가 가지는 단점들을 극복해서 여전히 장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든 제품입니다. 넥스트 VDI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MB라든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든지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적용하실 수 있는 패키지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성능 설계 환경이라든지 교육장 같은 환경에 바로바로 제안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앱제로라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기간도 힘들고 복잡하고 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앱제로라는 제품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쉽게 만들어줄 제품입니다. 그래서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원하는 서버에서 혹은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도 이 제품 처음에 검토해 보라고 받고 나왔던 첫마디가 정말 이 제품 컨셉대로만 되면 혁명이겠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되는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해드릴 부분은 이제 앱솔루트의 컴퓨트레이스라는 제품이고요. 기존의 MDM, 즉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컴퓨트레이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깨 유일 특허, 그리고 바로 위에 글로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컴퓨트레이스 제품은 기존의 MDM, 특히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이런 거 쓰시면 위치 찾기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 기능이 가지는 한계점은 위치는 찾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제 핸드폰 위치가 떴는데 저쪽에 뭐 부산 어디에 무슨 동네로 떴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죠. 위치는 알았는데 뭐 더 이상 뭐 하겠습니까?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이터를 지우는 정도, 락 거는 정도가 현재의 MDM 솔루션이 제공할 수 있는 한계치고요. 컴퓨트레이스라는 제품은 여기에 플러스 지역 경찰과 연계를 해서 그 위치에 있는 핸드폰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해주는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컴퓨트레이스만이 회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글로벌하게 경찰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해 드렸던 이제 후지츠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구현하는 모든 데모는 지금 후지츠 하드웨어 기반으로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츠의 안정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향후에 어떤 이제 패키지들이 나갈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기존의 IT 기반의 기초적인 제품들 플러스 중간에 클라우드로 고객을 끌고 갈 수 있는 솔루션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까지를 다 패키지해서 기존의 유통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유통 제품처럼 판매하실 수 있게 계속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오픈플렉스라는 제품입니다. 오픈플렉스 CDI라고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픈플렉스는 기존에 앞에 보시는 노트북이나 서버에 그 C 드라이브 이미지를 그대로 저희가 떠서 오픈플렉스 CDI 서버 안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노트북을 부팅할 때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로 부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장점이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쪽에 하드디스크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백업 용도로 평소에 이제 이렇게 쓰시다가 그 노트북 C 드라이브가 고장났을 때 네트워크로 부팅해서 쓴다 라는 개념이 한 14년, 15년 전에 이미 많이 공급이 됐고, 뭐 베어 메탈 리커버리라고 해서 그런 백업류 제품으로 이미 10년 이상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오픈플렉스 CDI가 가지는 장점은 이 부분을 서버 환경, 클라우드 환경까지 확장을 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 하나로 클라이언트가 몇 대가 되든 동시에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지 하나로 몇 초 만에 뭐 몇백 대에서 1000대까지도 한 번에 바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VDI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서버에서 돌리실 수 있는 클라이언트 대수가 40에서 50대 정도가 맥스라고 보통 계산을 하실 거고요. CDI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100%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몇 대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버의 부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AD 교육을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뭐 전산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면서 클라이언트에 뭔가를 자꾸 저장해야 되고 부하를 줘야 되고 다양한 유저별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CDI가 적용하시기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버용 패키지 그리고 교육장용 패키지를 별도로 공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교육장용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강사가 자기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이미지가 배포가 되면서 클라이언트 부팅까지 자동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아마 저희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고객한테 라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제일 왼쪽 밑에 있는 전산실 서버를 CDI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가면서 CDI 환경으로 바꿀 거고요. 그렇게 바꾸고 나면 이미지 베이스로 관리하실 수도 있고 VM 베이스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나 혹은 원하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붙이시면서 재복구용으로 사용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테스트 용도라든지 기타 등등 얼마든지 애드온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로
고객을 끌고 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정성이라든지 레퍼런스에 대해서 문의가 항상 많으신데요. 이 제품은 모 H모사에서 NC소프트의 자기 하드웨어와 함께 납품이 됐던 제품이고요. 오픈플렉스 기술 자체가 NC 데이터 센터를 무인화해서 운영하던 그 솔루션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제품화한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레퍼런스 그리고 기술 지원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마 국내에서는 최고로 좋은 기술과 안정성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홈플렉스 CDI 데모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플렉스 시스템은 저희가 윈도우즈 2012 서버 가용성 부분에 있어서 윈도우즈 기반으로 먼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가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VDI 관련된 솔루션 시트릭스나 VM웨어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친숙한 GUI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의 이미지와 서버의 이미지를 CDI 서버에 업로드를 한 상태고요. 지금 CDI 콘솔을 통해서 웨이크홈랜 기능으로 원격으로 이 클라이언트들을 부팅하면서 이미지를 내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로 키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선택된 디바이스를 켠다는 얘기는 저 이미지에 할당된 클라이언트들을 부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노트북을 보시면 이제 부팅이 됐을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부팅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무인 전산실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웨이크홈랜 기능 사용하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IPMI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부팅되는 화면까지도 항상 웹 브라우저로 보실 수 있게끔 IPMI 카드를 꽂아주시면 조금 더 마진이 남으면서 원격으로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부팅 시간에 대해서 톡으로 부팅을 하니까 느려지지 않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모 고객 사이트에서 테스트한 자료가 있고요.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부팅할 때와 똑같거나 어떤 때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지를 클린 이미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팅하는 동안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좀 가비지 데이터죠. 그런 거에 의해서 느려지는 부팅 속도가 이제 CDI 환경에서는 많이 관리가 될 거고요. 보통 데스크탑 부팅은 한 50에서 60초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요. 서버는 지금 부팅 앞단에 이제 점검 단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화면은 아마 요 TV하고 저쪽 TV에서 동태진 잡아드리고 계실 거고요. 보시면 호시츠 서버에서 그대로 부팅이 돼서 조금 후에 보시면 올라오는 OS 영역, 이 영역은 지금 네트워크상에서 서버 이미지를 받아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상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조사의 이름이 뜨면서 부팅이 시작됩니다. 부팅 속도는 아마 일반적인 서버 속도와 여기서 부팅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부팅에 대해서는 친숙한 분은 되게 친숙하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네트워크 부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부팅을 했으면 네트워크 부팅이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 하시죠. 지금 CDI 환경을 구현을 하고 나시면 특히나 엔드 유저 사용자는, 마지막 최종 사용자는 이게 네트워크로 구성이 됐는지 내 로컬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 중앙화라든지 이런 보안적인 측면에서 가상화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망분리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서 CDI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룸 있으면 화면이 뜰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 부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부팅이라고 해서 뭐가 느려진다든지 다른 이상한 로고가 뜬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지시는 의문은 이게 정말 네트워크 부팅으로 진행을 했느냐 라는 부분이신데, 일단 저희가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서버에서 카메라 화면을 잘 보시면 저희가 서버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다 제거를 했거고요. 하드디스크를 저렇게 다 제거를 하더라도 서버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두 번째가 저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앱제로라는 제품입니다. 아신 것처럼 윈도우즈 2003 서버가 EOS 되면서 2012 서버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졌고요. MS에서도 지금 프로모션 중이고 여러 밴드에서 이 부분 시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앱제로라는 걸 제가 가장 심플하게 어떻게 그릴까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간단하게 왼쪽에 있는 2003 서버에 엑셀 뷰어가 있다. 이 부분을 2012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된다 라는 게 현재 과제고요. 옮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앱제로를 2012에 설치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버튼을 클릭하시면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 데모 절차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앱제로라는 건 처음에 설치를 합니다. 어디다가? 앱제로를 옮기고자 하는 타겟 서버에만 설치를 합니다. 즉 2012 서버에만 설치를 하고요. 2003 서버에는 어떤 것도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전트도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원본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원본의 서비스는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런닝 중이라는 얘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앱제로 설치가 끝나면 2012 서버에서 2003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2003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자동으로 다 가져옵니다. 어디서? 앱제로에서요. 그래서 앱제로 콘솔에서 2003 소스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다 보입니다. 그때 보일 때 얘는 100% 됩니다. 얘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안 됩니다 라고 간략하게 바로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고요. 바로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복제를 시작합니다. 이 복제 과정에서 소스 서버는 지금 서비스 중인 거고요. 그리고 타겟 서버에서 소스 서버의 데이터를 와서 가져가는 형식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제 과정이 끝나면 바로 타겟 서버에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버는 지금 CDI 서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DI 서버에다가 2012 기반이라 바로 앱제로라는 지금 보시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해뒀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창은 소스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 서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S 확인하시면 오른쪽은 2003, 왼쪽은 아까 보셨듯이 2012 서버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데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엑셀 뷰어라고 아주 간단한 엑셀 뷰어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앱제로 콘솔을 실행을 하시고요. 앱제로 설치는 거의 뭐 엑셀 뷰어 설치하시듯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가 끝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뷰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치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는 VAA 네임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이름이나 주시면 됩니다. 알아보실 수 있는 내가 지금 무슨 어플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 네임 보시면 이제 서버를 IP를 넣겠죠. 어디 서버? 2003 서버에 IP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드민 계정에 대한 2003 관리자 권한에 대한
인증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앱제로라는 솔루션이 2003 서버에 가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제일 위에 뭔가 안 보이죠? 저거는 한글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직까지는 한글이 요 콘솔 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MS 오피스 엑셀 듀얼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테더를 누르면 마이그레이션이 끝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비해서 어떤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리빌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원하는 소스 서버를 선택하시고 프로그램 리스트를 쭉 가져오신 다음에 옮기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쉽죠? 이게 저희가 테스트 결과 한 5분 정도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처음에 온프레미스 다음에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들이 들어가죠. 브로커리지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그 영역에 있어서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든지 상관없이 현재의 로컬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원하는 클라우드에 얹어드리기 위한 클라우드 이네이블러 솔루션입니다. 기존에 만약에 제가 SMB 고객인데 제가 아마존에다가 클라우드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하셨을 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클라우드 VM에다가 옮길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석하시고 그냥 VM으로 갈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거기다가 설치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할지 일일이 다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고객이 엔터프라이즈가 아니고 SMB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실 고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혹은 1년 이상을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SMB는 없으시죠. 그래서 앱제로가 필요하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클릭해서 이렇게 스타트 눌러주시면 방금 마이그레이션이 끝났고요. 동영상 하나 보시는 동안에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마이그레이션이 끝났습니다. 그럼 진짜로 2012 서버에서 실행이 되느냐? 네, 실행해 드립니다. 잠깐 테더를 끊고 진행하겠습니다. 테더를 끊게 되면 이제 원본 소스가 네트워크 끊기거나 소스를 빼더라도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덧붙여 설명드리면 지금 테더라는 거는 이렇게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져오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스와 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러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완전히 소스를 제거하시고 러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선택의 폭이 넓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은 약간 그 CLI 창에서 일단은 실행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경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C드라이브 어플라이언스 폴더 쪽에 보시면은 아까 VA를 만들었던 이름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엑셀 뷰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렉토리가 어플라이언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어플라이언스 단위로 바로바로 복제해서 옮겨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단에 이동하실 때 저 어플라이언스 단위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실행 파일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은 실행은 바로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CLI 모드에서 요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앱제로는 두 가지 모드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어플라이언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컨테이너로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포장 이사해놓은 상태죠.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실행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디졸브라는 과정을 통해서 2012에 처음부터 설치된 것처럼 레지스트리 값부터 컨피규레이션 값까지 다 인스톨한 것처럼 맞춰드리는 과정이 자동으로 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모인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2003 서버에서는 구동이 되는데 2012 서버에서 구동이 안 되는 MS SQL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으세요, 고객들이. 특히 2003 서버를 쓰고 계시는 고객들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정해서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싼 상태로 구동을 한 거고요. 이렇게 구동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퍼포먼스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003 서버에서 2012 서버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가져왔고요. 이 부분은 SQL 2005, MS SQL 2005 서버를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저희가 테스트 결과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MS SQL 서버 구동 중인 MS SQL을 이렇게 다른 서버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제약 이런 거는 없고 단지 저희가 물론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처음에 보신 것처럼 앱 제로를 실행해서 콘솔을 실행해서 리스트를 가져올 때 바로 색깔로 빨간색으로 안 되는 앱들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모르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확보한 리스트 안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앱제로를 판매하는 방식은 저희가 물론 내부 조율을 하고는 있지만 고객 환경에서 일단 설치를 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해보시고 트라이얼 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으시면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한 1주 정도의 트라이얼 기간이 나가기 때문에요. 보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며칠 동안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클릭해놓고 바로 그날 중에 구동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동되고 안정성에 의심이 있다라는 고객에 한해서 한 2-3일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이렇게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하시는 것도 아마 되게 쉬우실 거고 이게 사전에 가셔가지고 프로그램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쪽에서 시간 너무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고객이 니즈가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트라이얼 바로 보내드리고 타겟 서버에 설치하셔서 어플리케이션 클릭해서 돌려보시고 되면 판매, 안 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솔루션이면서 팔아보시면 상당히 막강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 시키신 거고요. 벌써 향후에는 뭐 클라우드로 가시던 다른 데이터 센터로 이전을 하시던 다른 시스템으로 이전을 하시던 바로 가실 수가 있고 이 기반에 저희가 CDI 앞에서 보여드린 CDI를 통한 가상 시스템까지 갖춰 놓으시면 어플리케이션 단위 이동 혹은 VM 단위 이동, 서버 단위 이동까지 원하는 단위 이동을 얼마든지 만들어 드린다는 그 부분